진이야, 187번 채널. 홍자님 말씀 같은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저는 어제 손실을 크게 봤습니다. 역대급 등장이었는데 손실을 기록했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 같은 건 없는데 어제 외인들이요. 2.5조 그러니까 2조 5천억 정도의 선물을 매도 계약을 쳤거든요. 근데 베이시스가 11%가 발생을 했어요. 하락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혹시 포지션을 바꾼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들고 환매수 후에 매수 계약들을 전부 다 청산을 하고 매도 포지션으로 수합한 거 아닌가라는 검증되지 않은 의심을 한번 해봅니다. 뭐 이런 말들이 어디 방송에 나오거나 그런 말은 아니고 그냥 내 생각인데요. 아무튼 어제 120만 원 손실을 봤기 때문에 어떻게든 최대한 손실을 메꿔야 될 텐데 차분하게 대응을 해보랍니다. 어제는 모든 종목이 다 올랐기 때문에 바이오도 삼천당 같은 경우는 25% 가까이 오르고 에코프로도 2차전지도 오르고 코스닥이 정말 좋았고요. 코스피 쪽은 청궁 관련된 종목들이 좋았습니다. 청궁 한국 버전의 방공망이죠. 패트리엇 미사일 같은 건데 LIG 넥스원이 대장이고 하나 시스템이 같이 만들었는데 하나 시스템이 상한가 가더라고요. 어제는 저한테는 최악의 날이었고 제삿날인 줄 알았습니다. 죽을 뻔했어요. 손실 금액이 크다 작다를 떠나가지고 도대체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는 깨달아 버렸습니다. 어제 제가 10% 이상 갭이 나버린 종목들을 접근을 못했어요. 10% 이상 갭이 난 종목들을 접근을 못했는데 지수가 이미 11까지 올라버렸기 때문에 지수가 10% 이상 난 상태에서 지수가 10% 이상 상승한 상태에서 갭이 10 정도 발생했다는 것은 디폴트 값이었어요. 그냥 지수가 상승한 상태에서 갭은 그런 대로 괜찮다. 그것은 깨달았습니다. 지수가 11 상승한 상태에서 종목 주가가 10% 상승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출발선이 거기였던 거죠. 무서워할 필요가 없었는데 무서워했다는 거죠, 제가. 자, 오늘도 차분하게 성투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시고요. 오늘도 방산주인가요? 바람이 참 묘하네요. 어제 그 엄청난 시장을 경험하다 보니까 모든 종목이 다 그냥 올라갈 것 같아.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하락해 있지만 왠지 올라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일단 저는 다른 것보다도 큰 그림에서 외인들이 이제 2.5조 선물을 던졌으니까 오늘 장 초반에 선물 포지션이 어떻게 되나를 보고 판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좌절하지 말자. 수고하시고요. 성투하십시오. 응원하겠습니다. 뱅크 100만원만 들어가 볼게요. 인버스 400 들어가 있습니다. K뱅크 200이요. K뱅크가 급락이네요. 위험하겠습니다. 인버스 1000요. K뱅크 100 덜어낼게요. 200 들어갔는데요. 참고적으로 K뱅크는 어제 연기금에서 들어왔네요. 연기금은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죠. 개인적으로 K뱅크는 쓰레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K뱅크보다는 오히려 왁구로만 보면 사이즈가 훨씬 좋죠. 카카오뱅크가. 근데 이렇게 초반에 상장하는 날 연기금이 들어와 줬다는 건 좋은 시그널이겠죠. 인버스 역배팅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위험. 판을 정확히 읽어내지 못하면 인버스는 하면 안 되는 것인데요. 제 나름대로는 판을 한번 해서 들어간 겁니다. 프로그램도가 양 시장에서 다 나오고 있고요. 선물에서 외인들 팔고 있습니다. 어제도 팔았거든요. 매도 계약은 공매도하고 비슷한 거라서. 그 다음에 외인들이 코스피에서 많이 팔고 있거든요. 1조 3천억. 근데 시장은 결과를 두고 봐야 압니다. 이게 요즘에 우리 시장이 워낙 역동적이기 때문에 계산대로 되지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외인들 베팅이 제일 좋은 것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거든요. 뭐 하나는 걸리겠지. 서비스 정찰병 보낸다고 보내놨는데 차트가 안 이쁘네요. 5% 6%에서 뺍니다. K뱅크도 좀 안 좋네요. 상황이 뺄게요. 다 뺍니다. 다 됐어. 코덱스 인버스 들어오기 시작하죠. 베이시스 마이너스 1.1%. B차익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B차익이 지금 엄청 나오고 있고 저는 코스피만 봅니다. 실제로 인덱스는 코스피만 보면 돼요. 코스피. 코스닥은 선물하고 별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몸통이 가면 꼬리가 따라오는 건데 빅텍 100만원 들어가 있었는데요. 플러스 삽니다. 더 낫도 울어요. 이런 거. 지금 이 코스닥이 가거든요. 코스닥. 인버스하고 전쟁주 좋죠. 궁합이 잘 맞는 거죠. 스페코를 걸어놨는데 안 사져버렸네. 냅둬요. 휴니드하고 빅텍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번 팝니다. 빅텍 조합으로 천만 다행이다. 뭐처럼 인버스 한번 먹네. 휴니드 플러스 5%에서 한번 매도. 스페코를 못 잡아보네. 스페코가 안 잡힌 거예요. 안 잡힌. 한일 단조 상한가 갖고 겁나 힘들다 진짜.
아니 내가 인버스에다가 1,000만 원을 집어넣을 때는 아침에는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겠어. 지금이야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시초에는 막 떨어졌단 말이죠. 그때 모아가기 시작인 거예요. 거기다 또 선물 시장이 별로 안 떨어지고 계속 지금 베이시스가 버텨주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엄청 고민 많이 했어요. 저 진짜 이거 근데 코스닥 인버스는 저는 모르겠어요. 자신이 없어요. 코스닥은요. 제가 봐서는 조금 이따 오히려 코스닥은 인버스가 아니라 인덱스를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요. 코덱스 150 그러니까 코스닥 인버스는 솔직히 자료가 하나가 부족해요. 선물 시장이 영향을 안 주기 때문에. 에코 100만 원만 들어가 볼게요. VI가 한번 걸려가지고 내 스타일은 아닌데 워낙 지금 방산 쪽이 소형주 방산 쪽이 좀 세거든요. 자 인버스 이렇게 이제 아직까지는 글쎄요 모르겠네요. 아직까지는 뭐 왜냐 그러면 지금 체결 강도라든가 이런 것이 한참 부족해요. 지금 안심하기는 좀 이른 것 같다는 느낌이죠. 좋네요. 인덱스, 코덱스, 인버스, 코스피하고 연동됩니다.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고 그러면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선물 시장에서 매도 계약을 쳤다는 것은 공매도를 쳤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지수가 코스피가 14%씩 올랐을 때 선물 매도 계약을 친 거예요. 누가? 외인들이요. 더 큰 문제는 베이시스가 마이너스 10%가 넘어갔는데도 매도 계약을 쳤어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복잡할 게 없어요. 매도 계약, 선물 매도 계약은 공매도라고 생각하면 아주 편해요. 그냥 공매도를 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더 무서운 일이 뭐냐 그러면 제가 제목에 써놨잖아요. 지금 제 영상 제목에 보면은요 뭐라고 써져 있죠? 한 매수 후에 매수 청산을 완전히 해버리고 포지션 자체를 매도 포지션으로 수합 바꿔버렸을까? 전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도 고민은 많았죠. 왜냐 그러면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빠져줘야 되는데 아침에는 셌거든요. 의외로. 그리고 이놈들이 언제 들어올릴지 모르잖아요. 기억하시잖아요. 삼성전자 3%까지 갔다가 그날 10%까지 뛰어버린 적이 여러 차례 있었잖아요. 그래서 엄청 고민을 했던 겁니다, 제가. 무섭기도 하고. 근데 코스닥은 보세요. 코스닥 150 레버리지가 들어오고 있잖아요. 세지는 않네요. 세지는 않는데. 저는 코스닥은 인버스 치기가요. 힘들다고 봐요. 자료가 없어요. 선물 시장이 데이터인데, 선물 시장 데이터가 없어요. 한일 사료도 좋다. 홍해에 뭔 일 났나 보다. 한일 사료가 대장이지. 와, 진짜 다행입니다. 나 진짜 오늘까지 생각이 현실하고 괴리가 생기면 내가 이거 좀 뭔가 잘못됐다. 내 자신에 대해서 한번 다시 고민을 해봐야 된다. 내가 진짜 어젯밤에 잠을 못 자버렸거든요. 사실 인버스 차트를 보면 굉장히 아침에 위험했어요. 지금 여기에 인버스 차트거든요. 아침에 보면은요 이렇게 떨어지고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걸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몇 개 종목을 들어갔죠. 인버스 막 들어오네요. 수급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개미들도 이제 인버스를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아침에 종목을 몇 개를 들어갔는데 전부 다 손실이 났어요. 제가 20만 원 손실이었잖아요. 23만 원인가. 그래서 결론이 뭐였냐면 코스닥은 인버스 치기가 불편하고 선물 시장 데이터가 있으니까 지금 베이시스가 조금 양전될까 말까 막 하잖아요. 근데 비차익 매도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은 코스닥 말고 코덱스 인버스로 바로 들어가자 그래가지고 물량을 채워버린 겁니다. 사이즈업을 해버린 거예요. 제가 웬만하면 1,000만 원씩 잘 안 들어가잖아요. 1,000만 원 넘게는. 지금도 사실 긴장해야 돼요. 인버스를. 왜 긴장해야 되냐 그러면 우리 시장 자체가 역동적이잖아요. 언제 치고 올라와 버릴지를 몰라요. 그래서 뭘 봐야 되느냐. 삼성전자를 보고 있어야 돼요. 제가 지금 여기 삼성전자를 계속 보고 있는 거잖아요. 삼성전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하이닉스 5%, 반도체. 우리나라 반도체 빼버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른 종목을 아예 못 보고 저는 지금 이것만 보고 있는 거죠. 여차하면 바로 던진다. 미련 갖지 마라. 종목을 사랑하면 안 된다. 내 생각은 항상 틀릴 수 있다. 버스가 들어오면서 호가창도 이제 점점 커버가 되기 시작은 해요. 호가창이 100 이상으로 올라가 줘야 됩니다.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를 계속 봐줘야 됩니다. 이놈이 올라와 버리면 판이 바로 뒤집어져 버려요. 바로. 제가 많이 당했잖아요. 그거를. 제가 가진 종목 매도 타이밍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항상 제 기준은요. 다른 종목이 세게 들어오느냐가 아니에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세게 들어오느냐를 보면 되거든요. 그 외에는 그냥 보유해버려도 돼요. 제 생각이요. 시장의 매기가 하방이냐 상방이냐 이것만 보면 되더라고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저는 여기 인버스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만 떨어지지 않고 지금 선물에서 외인들이 매도하고 있고 금투에서 매도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삼성전자를 외인들이 쭉 사고 있는 걸로 나오는데 근데 아닐 겁니다. 왜냐 그럼 프로그램 매도라서. 진짜 제가 오늘 운이 좋네요. 어제는 운이 나빴고 오늘은 운이 좋은 거예요. 인버스가 이제 그 대세죠. 인버스 좋습니다. 어제 정말 어제 애먹었거든요. 정말 어제 어떤 자괴감. 어제 같은 폭등장에서 손실을 120만 원을 봐버리게 되니까 사람이 완전히 그 멘탈이 깨져버리더라. 씨발 내가 무슨 지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생각하는 방식 이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매뉴얼, 루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야 되나 엄청 고민했습니다. 진짜 어제 지수가 11% 상승한 것 자체도 역사적인 일이었지만 그 중에서요 4% 5%는 갭으로 올라왔어요. 아침에. 근데 제가 중요한 거 깨달았다고 그랬잖아요. 뭐냐 그러면 아침에 갭이 4% 생긴다 5% 생기잖아요. 앞으로도 그런 일이 많을 텐데 생기면
그냥 디폴트 값이 4% 5%인 거예요. 그러니까 1등 2등 되는 이런 대장주들이 갭이 조금 있다는 것은 무서워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디폴트 값이 지수가 4% 5% 올라버리면 대장주가 7% 8%는 기본 값이에요. 그걸 배웠습니다. 저는 갭이 생기면 무조건 무서워했거든요. 갭은 배울 때 갭은 반드시 메꾼다라고 돼 있잖아요. 누구나 다 그렇게 배우잖아요, 주식은. 근데 디폴트 값을 정해놔야 돼요. 지수가 5%가 올라 있으면 디폴트 값은 5%인 거예요. 어떤 종목이나 다 갭이 생기는 거예요. 그건 1이나 0이나 마찬가지야. 삼성전자 올라오니까요. 인버스 바로 떨어지잖아요. 하이닉스 올라오잖아요. 인버스 바로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무섭다니까요, 매기가. 레버리지 올라오네요, 레버리지. 코스닥 레버리지. 만약에 SK 하이닉스가요, 상황이 전환이 된 것 같으면 저는 무조건 팔아야 됩니다. 코덱스 인버스를요. 수익을 못 내더라도. 코스닥은 의외로 견조해요, 지금. 코스닥은 인버스 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죠. 하이닉스가 좀 꺾어져야 됩니다. 꺾어져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살고요. 히차이 순매도가 지금 1조 3천억이죠. 순매도가. 코스피요. 베이시스도 지금 마이너스로 되고 있고, 거기에다가 방금 전에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조금 올라오긴 했는데 다시 떨어지려고 하죠. 떨어지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외인들이 코스피에서 1조 7천억 매도, 코스닥에서 1600억 매도, 선물시장에서 매도 물량이 좀 늘어나고 있고요. 금투까지 합세를 내버렸습니다. 지금 오로지 개미들만 버티는 거예요. 개미들만. 뭐야, 스페코. 아까 팔걸. 코스닥은 양전돼 버렸습니다. 코스닥은 양전이에요. 코스닥은 위험해요. 코스닥은 1600억 매도인데 1600억 정도쯤은 언제든지 뒤집어져 버리거든요. 아따. 삼성전자가 이렇게 올라와 버리네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올라와 버리면 나가립니다. 코스닥이 삼성전자 다시 빠지고 있죠. 삼성전자 100만원 들어갔었는데 팝니다. 벌려고 들어간 거예요. 지금 굉장히 중대 기로거든요. 왜냐 그럼 만약에 오늘 인버스를 쳐서 제가 돈을 벌잖아요. 그러면 그게 있어요. 한 매수 후에 지금 포지션 수합을 한 상태라고 그러면, 만약에 그 계산이 맞는다고 그러면 이번 주 목요일 날은 난리 나불거든요. 와, 진짜 아슬아슬합니다. 인버스 같은 경우는 1% 2%가 금방 빠져버려요. 마음이 불안합니다. 코스닥이 지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투심이 또 개미들이 자신감이 생기죠. 코스닥은 인버스 때리면 안 돼요. 지금 프로그램 순매도가 나오고 있기는 한데 코스닥은 이게 작습니다. 어찌됐건 삼성전자가 조금 꺾입니다. 조금 꺾이고 다른 건 볼 필요 없고요. 하이닉스도 지금 좀 꺾이거든요. 좀 버텨볼게요. 불안하기는 해요. 마음은 불안하긴 한데 어차피 시장의 매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보면서 내 위치를 파악하면 내가 지금 위험한지 안 한지 알 수 있거든요. 코스닥에서는 지금 바이오가 올리고 있는 것 같아요. 바이오 헬스케어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 보니까 바이오가 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어차피 이제 1000만원 들어가 있는 거에 좀 주력을 해야겠죠. 1000만원이나 들어가 놓고 다른 거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면 정신없거든요. 지금 사실 인버스 같은 경우는 1억을 때려도 돼요. 1억을 때려도 되는데 제가 지금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1000만원만 때려놓은 건데 삼성전자 빠집니다. 삼성전자 빠져요. 이러면 됩니다. 삼성전자 빠지죠. 큰 금액들이 빠지고 있잖아요. 5억 막 이런 금액들이 나오잖아요. 사는 것은 뭐 1억 이하 그러면 돼요. 어차피 인버스 들어갈 때는, 제가 인버스 들어갈 때는 그걸 당일치기로 보고 들어가겠어요. 목요일까지를 보고, 다음 주 목요일까지를 보고 들어간 것인데 어찌됐건 내 모니터링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입니다. 삼성전자 빠지고 있죠. 하이닉스 빠지고 있잖아요. 이러면 돼요. 삼성전자 빠지고 있죠. 매도 물량 나오고 있고요. 호가창도 무너지고 있고 체결 강도도 무너지고 있네요. 시장의 매기는 어차피 삼성전자 하이닉스인 거기 때문에 애들이 올라와 버리잖아요. 그럼 모든 지표들이 다 바뀌어버려요. 코덱스 인버스 어제 1조 1000억 거래됐고 오늘 5200억 거래되고 있습니다. 근데 인버스도 세게는 못 가네요. 왜냐 그럼 워낙 하이닉스가,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짱짱하게 버텨버리니까 얘들도 힘을 별로 못 쓰긴 해요. 그 정도로 힘이 셉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여기서 좀 더 빠져줘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박스권을 만들면서 점점 거래량은 줄어들고 있거든요. 거래량은 줄어들고 있으니까 이게 한 6%는 가야 인버스가 좀 오를 수 있는 거죠. 역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버티기가 대단합니다. 아까 한 5천억 선물을 팔고 있었는데 6,500억이네요. 일단 지수 선물을 보면 돼요. 지금 개별 주식은 별로 안 중요하고요. 현대차가 올라와 버리네요. 현대차가 올라와 버리면 이거 에반데. 현대차가 올라와 버립니다. 무너져 버리네. 인버스는 코스피에서 8천억 팔고 있고요. 외인들 1조 9천억. 개미들은 사고 있습니다. 2조 9천억. 3조 가까이 되네요. 개미들이 대단해요. 놀라워요. 주포예요, 주포. 인버스 조금 좋은 게 들어왔네요. 6억 5천짜리 이런 거 들어와줘야 됩니다. 지금 현대차,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워낙 단단하게 버티고 있어서 정말 쉽지가 않겠네요. 여기까지인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베이시스
베이시스를 잘 보셔야 됩니다. 베이시스를 잘 보셔야 이게 조금 있다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흥국주정, 태경산업 이런 것들이 들어오네요. 아마 저쪽 소재 기업들이거든요. 시장에서 뭐 물자가 부족해서 이제 이런 종목들이 오르는 것 같은데, 외인들 선물 매도 지수 선물입니다. 7천억이네요. 아까 6천억대였죠. 금융투자는 꼼짝 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금투에서도 달러를 사고 있고 외국인은 달러를 팔고 있네요. 원화를 사고 있다는 소리겠죠. 아슬아슬하다. 코덱스 반도체가 들어와 버리면 이거 나가리인데, 이것도 젖어버리는데. 삼성 전기도 올라와 버리고 고용도 반도체죠. 이러면 나가리인데 하이닉스가 치고 올라옵니다. 스페코를 아까 팔았어야 됐는데. 반도체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네요. 코스닥은 플러스 1%, 양전 코스피도 2.3%였는데 1.3%대로 상승했습니다. 쉽지가 않네요. 하이닉스 올라오고 있죠. 삼성 SDI도 코스피인데 올라오고 있고. 젖었다. 인버스 밀려버리네요. 이것이 나의 한계인가. 현대차 많이 올라와 버렸네요. 양전해버립니다. 현대차. 아이고 베랬다. 현대차가 양전돼버리네요. 매수 우위로 전환돼버리고 기아 현대. 아이고 역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시장의 맥입니다. 무너뜨리기가 어려운 상대인가봐요. 사실 오늘 금요일이거든요. 금요일이라서 기본적으로 지수가 조금 조정을 받는 것은 너무 당연한데 저는 좀 많이 조정받을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지금 막판에 개미들이 들어 올려버리네요. 어차피 주식판이라는 것이 힘에 놀리니까 힘이 세게 들어오게 되면 인버스는 밀릴 수밖에 없겠죠. 만약에 제가 여기서 환승을 한다고 그러면 현대차가 제일 유력한데, 그러면은 인버스를 정리를 해야죠. 단계에서 정리를 하고 현대차로 환승을 하거나 기아차로 환승을 해야 되는데 그냥요, 인버스가 만약에 많이 밀리고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올라와 버리면 오늘 매매는 인버스를 정리하고 매매는 오늘 그냥 종료를 하랍니다. 솔직히 현대차하고 기아차가 좀 올라오긴 했는데, 바닥을 찍고 올라오긴 했는데 자신은 없거든요. 현대차 어제 거래량 3조 4천억, 지금 1조거든요. 금요일이고 다음 주에 또 선물 옵션 만기일이죠. 만기일이라 나름 기대를 했는데 하이닉스하고 현대차가 너무 짱짱하게 버텨버리네요. 역시 개미들이 사고 있고요. 하이닉스, 개미, 현대차는 외인들 연기금 다 사고 있네요. 제 판단이 뭐 잘못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된 것일 수도 있고. 아무튼 인버스가 무너진다고 그러면 오늘 매매는 그 정도에서 종료를 할게요. 내가 무너져야 삼성전자 주주님들이나 하이닉스 주주님들이 또 살아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트랜스퍼를 할 수가 없거든요. 모헨즈는요, 저기 뭐 어디에요? 그거 관련주입니다. 모래박 간척지에다가 뭐 지금 뭐 하잖아요. 거기 현대차 그쪽으로 입주한다고 그러잖아요. 거기가 어디 이름도 나 너무 신경 쓰다. 새만금 미쳤다. 씨발 나 죽어야겠다. 늙어갖고 진짜 존나 기억도 안 나네 이제. 새만금이 기억이 안 나면 어떡하라는 소리야. 그가 아마 충청도일 거예요. 모헨지가 충청도에 있어요. 그래서 관련주로 엮인 것 같아요. 지금 베이시스가 경계선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거든요. 이게 확 무너져 줘야 되거든요. 지금 아직까지는 방향성을 모르겠어요. 인버스가 갈 수 있다 없다를 말을 못 하거든요. 근데 이 선물 시장이 확 죽어야 지금 이 정도 지수가 조정받는 거는요, 사실은 자연스러운 일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한 1%, 2%는 당연히 조정을 받는 거죠. 저는 이런 기술적인 거 말고요, 구조적으로 인버스가 수익이 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거든요.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조금 내린다, 이런 개념이면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개념이다 그럼 지금이라도 삼성전자 많이 떨어졌으니까 들어가야 되고, SK하이닉스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걸 들어가야 맞죠. 기술적인 하락이라 그러면. 근데 그런 제 생각이 잘못된 거죠. 지금 인버스가 못 올라가고 있는 거 보니까 내가 오판이다.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현대차는 지금도 여전히 고점이 아니고 개미들이 선호하는 종목이고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그런 거죠. 아무튼 오늘 제가 인버스를 탔지만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올라와서 그쪽 주주님들한테는 좋게 되기를 바라고, 어찌됐건 저는 포지션을 바꿀 것 같으면 매도를 하고 오늘 매매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베이시스가 지금 영에 수렴해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데 솔직히 불안해요. 저도 이게 지금 방향성이 안 나오고 있어가지고 진짜 돌겠네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현대차도 매수가 센 것은 아니에요. 근데 무서운 게 뭐냐 그러면 파는 사람이 없어요. 파는 사람이. 지금 웬만하면 다 수익권이기 때문에 조급하지 않은 거죠. 반대 매매도 없고. 지금 인버스 잡은 사람들이나 조급하지, 이미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급할 게 없는 지점이죠. 지금 오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코스피에서는입니다. 저는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이 정도 되면은 개 미친 듯이 막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수가 들어올 것 같아.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 이제 그때쯤 되면 그냥 환승을 하기보다는 그냥 매도를 하고 종료를 하는 게 정신건강이 좋은 것 같아. 앞으로도 매매를 할 때 만약에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정리를 하고 그날은 매매를 심하이
이게 제가 관찰을 해보니까 환승을 할 것 같으면 매매를 종료하는 것이 훨씬 낫더라고요. 왜냐 그러면 이미 스텝이 꼬였어요. 스텝이 꼬여버리면 환승을 해도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저의 경우는 이 베이시스가 유지된다는 거는 선물 시장이 안 무너진다는 것이고, 선물 시장이 안 무너진다는 것은 현물 시장이 지금 이 상태로 하다는 의미라서요. 사실 인버스를 가지고 있는 저한테는 무지하게 불편하죠 지금. 와 근데 코스닥 이거 진짜 개미들 레버리지 무지하게 쓴다. 야 진짜 대단하다니까. 이 레버리지를 쓸 정도 되면 엄청 전문가라는 소리거든요. 다행히 코스피는 지금 뭐 코덱스 레버리지 또는 곱버스가 안 들어오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데, 이거 모르시죠? 잠깐만. 제가 왜 자꾸 요거 잘 모르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어제도 주식 때문에 어떤 분이 한번 찾아오셨는데, 여러분은 다 잘 아시겠지만 요거 하나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제가 인버스를 인버스를 사면 이거 해지를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인버스를 사면은요, 그러면 증권사 LP들이 저한테 파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저한테 팔면 인버스가 수익이 나게 되면 그 사람들은 손해를 보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지를 하냐 그러면, 현물로 해지를 하는 게 아니라 인버스를 이렇게 내가 사면 이 LP들은 그걸 나한테 팔고 어떤 행동을 하냐 그러면 선물 시장에서 매도 계약을 때려요. 선물 시장에서 매도 계약을 때리면 선물 시장이 하락하잖아요. 그렇게 해지를 하는 거예요. 물론 다 알고 계시겠지만 어제 어떤 꼼꼼한 분이 오셔가지고 이걸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데까지 대답을 해드렸습니다. 인덱스하고는 틀려요. 인덱스는 LP들이 물량을 가지고 있다가 뭐 대차를 하건 뭘 하건 물량을 공매도로 치건 뭘 가지고 있다가 내가 인덱스를 사면 그냥 ETF를 사면 저한테 팔고 현물을 바로 사줘. 근데 인버스는 달라요. 그러니까 인버스가 다르기 때문에 자꾸 내가 베이시스를 보는 거예요. 인버스를 누군가 사줘야 선물 시장이 무너지거든요. 선물 시장이 무너져야 현물 시장이 무너지거든요. 일종의 공매도 같은 거니까요. 선물 시장의 매도 계약은 일종의 공매도입니다. 공매도. 나중에 환매수를 해가지고 만기일날 정산을 보거나 아니면 롤오버를 하거나 다음 만기 때로 넘기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별소리를 다 한다.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서도 또 그것이 또 궁금하신 분도 계신가 봐요. 세다 하이닉스 지금 20초 봉인데요. 아침에 시작을 해가지고 올라가다가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여기 보면 딱 나오잖아요. 이렇게 거래량이 떨어질 때 거래량이 많았어요. 근데 올라가고 있는데 거래량이 지금 아직 안 터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기대를 조금 하고 있지만 어찌됐건 세긴 세네요. 코스닥 150 레버리지. 보통 보면 코스닥이나 코스피는 커플링 되잖아요. 디커플링 되는 경우가 드물죠. 근데 사실 지금 코스닥이 오르고 있는데 코스피를 인버스를 친다. 이거 엄청 어려운 선택이거든요. 왜냐 그럼 보통 코스피가 오르면 코스닥도 오르고 코스닥이 오르면 코스피도 오르기 때문에 이게 디커플링 날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차이가 벌어질 수도 있다 라고 판단을 한다는 거는 정말 그거는 좀 말 그대로 외줄타기입니다. 무당이 작두타기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약간은 운도 좀 따라줘야 될 것 같고요. 야 코스닥 레버리지, 코스닥 좋네. 코스닥 150 레버리지가 들어오면 코스닥 150짜리만 들어가야 돼요. 이를테면 뭐 심텍, 고영, CIS 뭐 이런 거죠. 테크윈 같은 경우도 코스닥 150이죠. 음전했네요. 졌다. 현대차 올라오고 있죠. 현대차가 제일 세더라고요. 제가 또 틀렸습니다. 경기가 게임이 나한테 되게 불리한 쪽으로 흐르고 있네요. 외인들은 2조 팔았고요. 금투도 8천억을 팔았습니다. 근데 금투에서 지금 선물을 매수를 하면서 선물 시장을 커버를 해주고 있죠. 제가 진 게임 같습니다. 스트레스가 좀 쌓이네요. 잠깐만 좀 쉬겠습니다. 어제는요 밤에 새벽녘에 눈이 내렸습니다. 비가 조금씩 오다가 눈이 됐어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밖을 보니까 눈이 쌓였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또 햇빛이 나네요. 지금 우리 주식시장이 마치 해가 떴다가 눈이 오고 눈이 오다가 해가 뜨고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코스피가 10%씩 지수가 상승하는 거는 저는 못 봤습니다. 생전 처음이고요. 앞으로도 제가 사는 동안요 지수가 11, 코스닥이 14% 오르는 날이 제가 생각할 때는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엄청난 일이라 제가 놀랬어요. 지금 뭐지? 근데 어제 그거 하나는 확실히 제가 개념이 잡히더라고요. 지수가 3% 4% 올랐을 때 대장주가 7%나 6% 갭으로 시작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본값이다. 그러니까 지수가 상승한 상태에서 갭은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지금 저와 함께 주식을 하고 계시는 우리 주치님들, 존경하는 주치님들은 평생을, 앞으로 남은 모든 생을 주식을 할 거예요. 주식을 한번 하고 나서 주식을 끊을 수는 없습니다. 담배 끊기보다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주식을 할 텐데 무언가 문제가 생기고 허들이 생길 때마다
사실은 중요한 피드백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놓치지만 않으면 반드시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해도 그냥 그러려니 그냥 남들이 하는 말 듣고 방송에서 하는 말 듣고 저것 때문에 그랬어. 근데 이제 제가 그 위에 써놨던 것처럼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어떻게 1%가 오를 수 있어? 코스피가 코스닥이 어떻게 14%가 오를 수 있어? 그리고 어떻게 2조 5천억의 선물을 매도를 때릴 수가 있어? 이렇게 자꾸 문제점을 제기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오답이라 할지라도 답을 찾아가게 되더라고요. 사실 제가 지금 1,000만원 베팅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는요, 남들이 보기에는 별거 아닐 수 있죠. 하나솔루션 좋네요. 오늘 페로브스카이트 쪽이 좋더라고요. 1등은 HD 현대에너지고요. 대주전자재료 2등. 하나솔루션 3등. 그러니까 인버스라는 데에다가 1,000만원이 들어갔다는 거는 나름대로 고민을 무지하게 한 겁니다. 제 나름대로는. 왜 큰 손들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서도 하루에 평균 막 10억, 20억씩 굴리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저놈 장난하고 있어. 뭐야, 조막손. 큰 손에 반대말 조막손.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사실 제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 1,000만원이란 시드가요, 50%입니다, 지금. 한 종목에 돈이 묶여버렸고,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이 2,000만원이에요. 2,000만원에서 1,000만원이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제가 고민 없이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손실을 커버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50%가 들어갔는데. 10억 가지고 계시는 분 입장에서 보면 5억 들어간 거예요. 이 정도 무게감입니다. 근데 지금 베이시스가 0에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리죠, 제가. 그냥 인버스에서 손실이 나게 되면 재빨리 마무리를 하고 오늘 매매를 정리를 하겠다. 그것도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게임하고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링 위에서 싸우는 거하고 비슷한 거여서 한번 스텝이 꼬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평정을 찾는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물론 멘탈이 아주 강철 멘탈이신 분들은 그러지 않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좀 감정선이 좀 예민해요. 그래가지고 멘탈이 이미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도전을 한다고 해도 환승을 해서 다른 종목에 들어간다 해도 마음의 평정심이 이미 깨진 상태가 돼버려요. 이때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밤이 지나고 생각들이 정리가 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스타트를 하는 게 맞더라고요. 이것도 중요한 경험이죠, 저한테는. 스텝이 꼬이면 그냥 모니터를 꺼라. 매매를 하지 마라. 이것도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경험입니다. 일종의 대응 전략이기도 하고요. 감정을 이렇게 케어해 준다는 게 주식에서는요, 정말 말도 못하게 중요해요. 제가 봐서는 제일 중요해요. 제가 손실이 크게 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그러면은요, 제 스스로 감정이 이미 악화돼 있을 때, 그러니까 너무 도파민이 너무 분출이 되는 거야. 이미 흥분 상태야. 그럴 때 손실이 나버리더라고요. 저만 그런 거 아닐 거려 아마. 근데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호르몬 작용은요,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돈이 시드가 많으나 적으나 제가 봐서는 어느 정도 영향은 다 받습니다. 안 받는다고 그러면 그거는 기계지. 그러니까 그거를 케어하는 거,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것이 제가 봐서는 주식에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편법 없이 그날 판단이 오류가 생겼을 때는 그냥 매매를 안 하겠다. 극단적으로. 오늘은 내가 뭘 해도 안 돼.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야, 나 안 싸우고 그냥 내려갈래? 어떡할 거야? 내가 안 싸우겠다는데. 그리고 지금 방송이라든가 언론에서는 이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하거든요. 이란하고 미국 지금 전쟁 난 거는 제가 지금 인버스를 만약에 여기서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보이면 다음 주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사실은. 제 생각은 뭐냐면요, 이란하고 미국 전쟁에서 절대 미국이 지금 이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방금 전에 그 감정 컨트롤 문제를 얘기했잖아요. 미국은 이미 평정심을 잃었어요. 이게 이제는 전쟁이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아니에요. 이란이 교묘하게 상황을 지금 주도하고 있어요, 지금. 오히려 미국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뭔 소리냐 그러면은요, 쿠르드족이 미국의 지상작전을 대신하고 있잖아요. 지상군으로 쿠르드족이 들어갔는데, 이거는 이를테면 이거예요. 미국은 이제 미국 손을 떠난 거예요. 이 전쟁의 양상이 이미 종교전쟁 내지는 민족전쟁으로 성격이 바뀐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미국은 절대 이기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본인은 머리가 좋아가서 자기 군인들이 희생을 안 하고 무혈 입성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천만의 말씀요, 전쟁의 주도권이 이제는요, 미국에서 떠나버린 거예요. 강력한 돈은 없지만 주먹이 센 건달 하나가 중간에 끼어버린 거예요. 껐떡 잘못하면 그 건달애가 주도권을 가져가 버려요, 쿠르드족이. 그래서 저는 이미, 죄송합니다, 이건 극단적인 표현인데요, 이미 3차 대전은 시작이 된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이게 미국 가만히 한번 냉정하게 아무도 이런 말을 안 하지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디 방송에서도 어디 유튜버에서도 이런 말들을 안 합니다. 주도권이 미국에서 크루드족으로 넘어갔다는 얘기, 주도권을 이미 이란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아무도 안 해요. 왜? 미국이 워낙 세니까 미국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천만의 말씀요. 이 재벌들도요, 상장사들은 전부 다 건달애들을 끼고 있습니다. 주도를 누가 하는 줄 알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 건달 조직애들이 상장사를 주거니 받거니 해버려요. 국가와 국가 간에도 비슷하죠. 그래서 혹시 만약에 제가 코덱스 인버스로 오늘 수익이 난다, 2% 이상. 사실은 아까 2% 이상 났었어요. 3% 가다가 지금 빠꾸를 해버린 거죠. 3% 이상 수익이 난다? 그러면은 그냥 가져가려고요. 아니, 인버스로 3% 수익이 괜히 나겠냐고. 뭔 이유가 있으니까 인버스로 수익이 3%가 나는 거겠지. 인버스로 수익 내기도 어려운데. 인버스가 수익이 나고 있다는 것은 뭔가 악재가 꿈틀거리거나 작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제 오늘 매매가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남들은 생각지 못하는 단서인데요. 똑같은 상황인데 생각의 방식이 조금 달라요. 뭐냐 그러면은요, 이거를 아무도 얘기를 안 하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똑같은 상황인데 개미가 3조 3천억을 사고 있거든요. 근데 지수는 지금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개미가 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시장은 마이너스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동안 개미가 사면 막 올랐는데 이제는 개미가 사도 안 오른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개미가 사면 살수록 매도 물량을 던지고 있다는 소리잖아요. 주치님들은 오늘 어떤 종목을 들어가셨을까? 삼성전자 지금 이 자리면은 괜찮죠? 삼성전자도 저하고는 이제 포지션이 역방향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지금 보통 개미 분들이 아마 지금 매수를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사실 삼성전자가 10대 빠지고 있고 삼성 하이닉스가 2.8% 빠지고 있으면 지수도 거기에 따라가야 되는데 어찌됐건 지수는 마이너스 1.45%에서 버티고 있잖아요. 그러면 잘 버티고 있는 거죠.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외인들 팔고 있고 다 팔고 있는데 개미들이 버티고 있는 거니까 개미들이 다 사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죠. 근데 이제 저는 관성적으로 이제 보잖아요. 관성적으로 보면 매기가 3% 빠졌으면 지수도 3%까지 가까이 가는 게 원래는 정상적인 개념이죠. 가장 깊은 곳으로 물은 모이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2%대로 올라와줘가지고 지수가 2%대로 딱 맞춰지든가,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3%면 지금 지수가 3% 가까이 떨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 관성적으로 보면은 맞죠. 근데 ADM이 들어오네요. 가짜 내성. 근데 급등이라서 베이시스가 양전돼 버리네요. 누가 매수 계약을 엄청 때려버린 모양인데 금투 애들이 때려버렸네. 선물 시장에서 1조를 사버렸네요. 외인들은 1조 정도를 팔고 있고 이걸 다 카바를 했는데 좀 두고 봐야 됩니다. 개별 선물 쪽이 조금 금투에서 개별 선물 쪽을 샀네요. 지수 선물이 아니라 개별 선물 쪽을 좀 추가로 샀어요. 그러면서 선물을 끌어올려 버렸습니다. 근데 진짜 3대장이 세긴 세네요. 하이닉스, 삼성전자, 현대차. 1시가 다 돼가는데요. 한 가지 힌트가 된다면 만약에 제가 들어가 있는 인버스로 제가 수익을 못 내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현대차가 그만큼 세다는 얘기잖아요. 참고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손실이 여기서 나게 되면 그러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현대차 이런 것이 굉장히 세구나, 그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매매를 해봤으니까 월요일 장에서 쉬고 나서 월요일 장에서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접근을 해야죠. 인버스 음전했습니다. 자, 하이닉스가 급등을 하면서 인버스가 급락을 해버렸네요. 코덱스 200 이거는 이제 코덱스 인버스하고 서로 경쟁입니다.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는 지금 이제 인버스가 무너질 수 있다는 신호겠죠. 지금 1시니까요. 조금만 더 버텨보다가 정리를 하도록 하죠. 선물 쪽에서 외인도 사고 있고 금투도 사고 있네요.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자동차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이건 이미 제가 진 게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코스닥도 프로그램은 매도거든요. 프로그램은 매도인데 이거를 개미들이 버티는 거죠.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도 개미들이 버텨버리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하고, 코스피도 사실상 모두 팔고 있거든요. 모두 팔고 있습니다. 근데 개미가 이걸 버텨버리는 거죠. 정말 이건 엄청난 겁니다. 이건 정말 리스펙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개미가 이미 아니죠. 배당 시즌이 사실상 끝났는데도 이렇게 개미가 시장을 하고 있다는 거는 정말 엄청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3조 5천억을 사버렸거든요. 근데 뭐 얼마를 샀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지수를 이거를 지지할 수 있다는 게, 어제 개미들이 올렸거든요. 근데 오늘도 개미들이 떠받치고 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우리 시장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 근데 참 엊그제는 또 이상하죠. 엊그제는 지수가 폭락이 나왔는데 그때는 외인이 별로 던지지도 않았어요. 1조 정도밖에 안 던졌는데 폭락이 나왔거든요.
이게 정말 저는 우리 시장이 완전히 이제 DNA가 바뀌어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매매에 실패를 하더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주주님들을 위해서는 제가 망하는 게 맞습니다. 저 하나 망하는 게 맞지. 어차피 대세는 그쪽이니까요. 오늘도 저 하나 희생해가지고 다시 한번 3대장이 내기라는 것을 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런 상황에서 별로 사람들이 생각도 안 하는 인버스를 산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흐름은 대세라는 게 있기 때문에 바뀔 수가 없는 것 같네요. 벌써 시간이 1시 반. 우리 시장은 언제부터인가 오히려 스포트가 좋았죠. 스포트가 항상 좋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막판에 스포트가 나오겠죠. 보통 그랬으니까요. 지금 인버스에 매달려가지고 대롱대롱 위험한 고개를 하고 있는데요. 대세는 뭐 대충 나온 것 같습니다. 인버스라는 위험한 작두를 타다가 젖된 것 같습니다. 인버스의 반대 방향은 인덱스가 아니고 ETF가 아니고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입니다. 이렇게 장이 좋은데 인버스를 선택했다는 거 좀 억지였죠. 잘못된 선택이었어요. 다른 사람과 같은 방향을 보는 게 원칙적으로 맞죠. 근데 다른 방향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비록 어느 수익으로 연결되지는 못하고 있지만 남들이 항상 똑같은 곳을 따라가다 보면 무난하긴 하겠지만 또 다른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있고 복불복이잖아요. 저는 일반 보통 개미들이 보는 방향하고 다른 방향으로 베팅을 했습니다. 위험했죠. 작두 타는 기분이었고요. 역시 제 생각이 틀렸다는 게 입증이 되네요. 아무튼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들어가서 이미 수익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축하드리고, 또 오늘 이렇게 조금 하락을 했을 때 또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매수를 하셨던 분들도 좋은 결과로 연결되기를 바랍니다. 힘듭니다. 솔직히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모난 돌이 정 맞는다는 말이 있죠. 아마 저 같은 경우인데요, 호기심 때문에 딴짓을 하다가 오늘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이 있었죠. 간간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대형주이면서도 차트가 아주 이뻤습니다. 하나 솔루션도 흐름이 좋았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하나 비전은 눈여겨보고 있던 종목이었는데요, 이것도 오늘 흐름이 좋았네요. 저는 뭐 인버스에 들어가 있어서 이런 종목들에 대한 기회 비용을 놓쳤죠. 제가 아무래도 시장을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외인들이 메인 플레이어라는 생각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외인들이 코스피도 팔고 코스닥도 팔고 선물도 팔고 달러도 파는 상황이면 이건 완전히 뭐 퍼펙트 스톰인데 트리플 매도잖아요. 근데도 개미들이 이걸 버티고 올려버립니다. 그거는 시장에 대해서 내가 아직도 주도권을 외인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선입견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베이시스도 의외로 잘 버티고 있고요. 이게 안 무너지니까 인버스가 올라가기가 어려웠죠. 아무리 매도 계약을 넣어도 인버스가 버텨버리니까, 그걸 그대로 누군가 받아줘 버리니까 현물에 별로 영향을 주질 못해 버렸습니다. 이제는 이걸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데요. 서봐. 괜찮아, 넘어와. 알았어. 코스닥은 거의 플러스 3% 가까이 오르네요. 제가 좀 고집을 피우는 것 같은데요,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 제 판단이 틀릴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어제 외인들이 10% 이상 코스피가 상승한 상태에서 불명 선물 매도 계약을 2조 5천억을 갖고 있거든요. 오늘도 선물 매도를 했고, 그러면 다음 주 목요일이면 일단 이론적으로는 환매수를 해야 돼요. 매도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사가지고 갚아야죠. 없애야죠. 청산을 해야죠. 근데 지수가 올라가거나 가격이 올라가 버리면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방향은 아래쪽인데요, 전혀 그렇게 움직이질 않고 있어서 개미들이 짱짱하게 받쳐주고 있어서 지금 이렇게 되는 건데, 개인적으로 너무 괴롭네요. 너무 괴롭고 죽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 자신의 티어라는 게 있거든요. 제 수준은 아마 여기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모양이죠. 여기서 방송은 일단 마무리하고요, 저는 정말 부끄럽게도 인버스에 가지고 가볼게요. 제 판단이 틀렸다는 것이 지금 입증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고집스럽게 안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요, 여기서 방송 마무리하고 오늘 중으로 팔진 않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팔진 않고 인버스에 1,000만원 들어가 있는 거, 이거는 가지고 갈게요. 사람이 좀 유연해져야 되는데 이거는 유연해지는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2조 5천억을 매도 계약을 가지고 목요일날 그거를 청산을 한다. 오늘도 1조인데 돌아버리겠네. 여기까지만 방송할게요. 저 모르겠어요. 진짜 판단이 안 서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 우기면 안 될 것을 우기는 건데요. 아무튼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늦게라도 새로 들어가신 분들, 아까 저점에서 사신 분들 한 1조 수익 받겠네요. 축하드리고요.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다 수익권에 계실 거니까 좋은 결과로 연결지어서 마지막에 승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서 있기조차 힘이 드네요. 지금까지 인버스를 타고 위기에 몰린 남자, 작두 타다가 위험한 남자. 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주말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 바이바이. 안녕.